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2 시즌이 끝나고 샌디에고는 보가츠에게 2억 8천만 달러를 쏩니다. 다르비슈에게 1억 800만 달러, 마차도에게 3억 5천만 달러를 주더니 개막일에는 크로네너스와 계약합니다. 머스그로브에게 1억 달러를 준 2022년 8월부터 크로네너스에게 8천만 달러를 준 2023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샌디에고는 슈퍼볼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10억 5천만 달러를 씁니다. 그 결과 샌디에고는 2023년 2억 9,100만 달러를 썼고 사치세로 4천만 달러를 냅니다. 재산이 200억 달러인 코엔 형님은 그렇다 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양키스가 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연봉으로 3억 2,800만 달러를 써 매출의 48%를 연봉으로 지출했으며 다저스가 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연봉으로 2억 8천만 달러를 써 매출의 50%를 연봉으로 지출한 반면 샌디에고는 매출 3억 4,500만 달러에 연봉 3억 3천만 달러로 연봉이 매출의 95%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샌디에고는 적자가 2억 9천만 달러인 매치에 이어 1억 1,600만 달러의 적자를 냅니다. 자산 대비 부채는 20%로 증가했고 다저스가 14% 성장을 하는 동안 구단 가치가 2%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맥코트에게 강제 매각 결정이 내려진 후 다저스 인수전은 오말리 컨소시엄 대 구겐하임 컨소시엄의 입하전이 됩니다. 1950년에 아버지가 지분 100%를 차지하고 아들이 뒤를 이었다가 1998년 루퍼트 머독에게 매각했던 오말리 가문은 외조카이자 투자회사 출신인 피터 사이들러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를 인수한 쪽은 21억 5천만 달러를 부른 구겐하임이었고 다저스 인수에 실패한 사이들러는 샌디에고를 8억 달러에 삽니다. 사이들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다저스의 라이벌이 돼야 한다는 것. 다저스의 세력권인 곳에서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저스에 맞서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8월에 프렐러를 임명한 샌디에고는 2018년 호스머를 영입하고 2019년 마차도를 사는 것으로 다저스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2022년 다저스를 꺾고 NLCS에 진출할 때까지만 해도 파랑새는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들러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25년 동안 연평균 3억 2천만 달러를 받기로 한 다저스의 로컬 TV 계약과 비교하면 샌디에고가 비슷한 시기에 팍스와 맺은 20년 계약은 연간 6천만 달러로 다저스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계약이 종료되는 2031년까지 인기를 이어가 1억 달러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2019년 디즈니는 21세기 팍스를 인수하면서 반독점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팍스의 스포츠 채널을 매각합니다. 이를 인수한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은 발리 스포츠 채널을 만들고 메이저리그, NBA, NHL 42개 팀의 경기를 중계하지만 케이블 TV 가입자의 급감으로 9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합니다. 2023년 사무국은 발리 스포츠의 샌디에고 중계권을 박탈하고 직접 중계를 시작하면서 한 시즌만 원래 중계권료의 80%를 보장하기로 합니다. 올해 샌디에고의 중계권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크게 줄었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스타 마케팅은 관중 동원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2018년 216만 명이 17위였던 샌디에고는 올해 333만 명이 다저스와 필리스 다음으로 많은 3위였습니다. 하지만 입장 수입이 늘었어도 로컬 TV 수입의 감소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상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NFL은 입장 수입이 17%에 불과합니다. 대신 67%가 중계권 수입이고 전국 단위 중계권이기 때문에 로컬 TV의 위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키는 로컬 TV가 12%이고 입장 수입이 44%이기 때문에 하키 역시 케이블 TV의 몰락에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종목은 중계권 수입이 49%인 MLB와 54%인 NBA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쪽은 MLB입니다.
NBA는 로컬이 13%이고 전국 중계권이 41%인 반면 MLB는 로컬이 23%이고 전국이 26%로 로컬 비중이 훨씬 큽니다. NBA가 인기 하락에 고민하고 있다면 MLB의 인기는 반등이 일어났지만 로컬 TV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샌디에고를 강타한 두 번째 충격은 사이들러 본인의 사망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었던 사이들러가 2023년 11월에 사망하면서 가뜩이나 9월에 1억 달러 대출을 받으려다 사무국이 막아 절반만 받았던 샌디에고는 자금 조달 계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샌디에고는 연봉 총액을 2023년 2억 9,100만 달러에서 2억 3,100만 달러로 떨어뜨리고도 올해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다저스에게 일리미네이션 위기를 준 팀은 디비전 시리즈에서 대결한 샌디에고가 유일했습니다. 다저스를 탈락 위기에 몰아넣을 때까지만 해도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 1순위라는 평가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스그로브의 부상으로 시스를 당겨 쓴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면서 다저스의 분위기를 살려줬고 5차전을 사이들러의 영전에 바치려 했던 다르비슈는 솔로 홈런 2개를 맞고 6.2이닝 2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다르비슈는 오타니와 야마모토에 대해 팀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오라고 할 수 없었다. 좋은 팀에 입단했으니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로를 6천만 달러나 낮췄는데도 더 좋은 성적을 낸 건 프렐러의 원맨쇼 덕분이었습니다. 소토를 주고 얻은 킹과 히가시오카는 제게 콩나무가 됐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영입한 시스와 테너 스캇, 제이슨 애덤, 브라이언 호잉, 마틴 페레스를 얻은 마감 시한 트레이드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샌디에고의 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은 과소비의 대가입니다. 장타가 실종된 보가츠는 보스턴에서 117이었던 공격력이 106으로 떨어졌고 올해 승리 기여도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보가츠는 2,550만 달러 평균 연봉을 40세 시즌까지 보장받았는데 배츠가 동일한 평균 연봉을 39세 시즌까지 보장받은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후한 계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덕분에 15년 4억 7천만 달러 계약이 돼 오타니의 계약 가치를 뛰어넘은 마차도는 후반기에 선전하긴 했지만 승리 기여도 3.1은 기대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차도는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타티스가 맞은 것에 흥분해 로버츠 감독 쪽으로 공을 강하게 던지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동을 했고 마지막 두 경기에서 7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샌디에고 경기가 신날 땐 너무 신나고 아닐 땐 너무 식어버리는 건 마차도의 감정 기복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차도의 계약도 보가츠처럼 40세 시즌까지 가야 합니다. 고향팀에 오자마자 노히터의 갈증을 풀어준 머스그로브는 2년 연속으로 180이닝을 던졌지만 5년 1억 달러 계약을 맺고 나서는 2년 연속 100이닝을 넘기지 못했고 내년을 완전히 거르게 됨으로써 계약 첫 3년간 197이닝에 그치게 됐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크로네너스는 계약 후 2년간 올린 승리 기여도가 1.0과 1.9에 불과합니다. 10월에 잘한 타티스를 포함해 샌디에고의 장기 계약 선수들인 마차도, 타티스, 보가츠, 크로네너스가 올린 승리 기여도 합계는 8.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샌디에고의 상황을 가정 경제에 비유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올 자신이 있다며 옆집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펑펑 쓰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고 빚독촉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치세 부과 1차 기준은 2억 4,100만 달러입니다. 샌디에고는 한 명도 영입하지 않으면 2억 4,400만 달러가 되는데 이를 사치세 아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즉 샌디에고가 겨울에 쓸 수 있는 돈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샌디에고는 히가시오카를 잡지 못했고 히가시오카는 2년 1,3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도합 363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진에 중추가 된 마이클 킹과 딜런 시스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반면 마치이와 페랄타에게만 연간 1,0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페이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RS를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마이애미가 고우석의 잔여 연봉 400만 달러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샌디에고는 올해 RS에게 200만 달러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연봉 1,460만 달러는 모두를 샌디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샌디에고가 연봉 감축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트레이드 카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타격왕을 했음에도 승리 기여도가 1.0인 RS의 가치는 소토와 비교할 수도 없고 유망주 카드도 바닥났습니다. 이제 샌디에고의 파면은 절대로 팔 수 없는 선수들과 콜업까지 한참이 남은 선수들만 존재합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다저스보다 돈을 많이 썼던 샌디에고가 재정 위기에 봉착한 반면 다저스는 샌디에고에게 진짜 부자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